이걸 가지고 경찰서에 갔는데 이건 범죄가 안 돼. 근데 그거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이거 위험한 거야. 피해자들의 고통을 생각해. 이렇게 교육할 필요가 없어요. 장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자, 그렇다면 우리 독실님께서 딥페이크 기술, 뉴스나 뭐 기사는 많이 봤는데 정확하게 어떤 건지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주 딥하게 깊숙하게 페이크를 쓴다라고 해서 딥페이크가 아니고요. 저는 또 그렇게 이해했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 페이크 가짜 영상이나 사진 같은 걸 만드는데 딥러닝 방식을 사용해서 우리가 딥페이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AI를 이용해서 원본 이미지, 동영상 이런 다양한 디지털 콘텐츠들을 학습을 하고 원본을 변형을 하는데 딥러닝 방식으로 학습이 끝난 AI가 직접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런 게 가능할 정도가 된 건데 딥페이크 제작에 사용되는 기술 중에 하나가 GAN, 그러니까 적대적 생성형 신경망 방식이라고 하는데 원리는 되게 간단해요. 그러니까 두 개로 나눠서 한쪽 모듈이요 계속 딥페이크 영상 같은 거 만듭니다. 다른 한쪽 모듈이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계속 검증해요. 검증도 이 한다고요? 둘이 그러니까 말하자면 싸우는 거예요. 야, 이건 진짜 같지? 근데 이쪽에서 아니 이건 가짜 같은데? 둘이 막 상호작용 시너지를 내는 거예요. 기술이 발전하는 겁니다. 그죠. 원래 항상 발전하려면 경쟁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요거를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자동으로 그 신경망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놀라울 정도로, 그러니까 말하자면 AI가 볼 때도 진짜랑 구분하기 어려운 결과물이 나오는 건데 AI가 구분을 못하면 우리가 볼 때도 구분을 못하는 거죠. 그 딥페이크라는 게 딥러닝 페이크라고 맞습니다. 말하면 딥러닝 되겠네요. 페이크. 여기서 저기 궁금한 점이 생기는데요.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과 비슷한 로봇, 그러니까 휴머노이드 이런 그 로봇을 보면 불쾌한 골짜기라고 하는 표현을 쓰던데 왠지 좀 싫은 감정이 생기는데 딥페이크 영상에서는 이런 불쾌한 골짜기가 없다라고 하는 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게 덜한 건지 정말로 없는 건지 궁금하네요. 애매하게 비슷하면 우리가 오히려 그걸 보고 두려움도 느끼고 불쾌하게 느끼는 게 불쾌한 골짜기잖아요. 그런데 지금의 딥페이크 영상은 정말 사람 같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불쾌한 골짜기가 사라지고 있는 거죠. 실제로 미국 버클리대 연구진이 실제 얼굴과 AI가 합성한 얼굴을 구별하는 실험을 해요. 그때 AI가 합성한 것이 더 진짜 같다. 더 신뢰가 가하게 만드는 거예요. AI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무슨 대칭으로 만든다든가 피부가 너무 뽀얗게 이렇게 안 해요. 사람 누가 봐도 이런 흠결까지 다 만들어 놓습니다. 너무 잘 만듭니다. 너무 잘 만들기 때문에 불쾌하다. 지금도 그런데 5년 후에 어떻게 될까요? 진짜 어떤 영상 전문가가 와서 판독할 수 있을까요? 단편적인 거 한두 장을 보고 좀 못할 거라고 봅니다. 딥페이크 얘기를 좀 하고 있는데 재밌는 측면도 많고 장점도 있는 거 아닙니까? 장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봅니다. 장점이 없다고 네, 봐요? 딥페이크는 없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처음부터 그 생각을 했고 여기서 꼽고 있는 장점들이 전부 다 저는 되게 두려웠어요. 뭐 예를 들면 유산 보존, 고인이 된 분들을 추모하고 근데 그걸 보면 따라하는 사람들이 과연 좋게만 쓸까요? 그러네요. 무조건 나쁜 쪽으로 합니다. 그래서 딥페이크 성범죄가 이렇게 많은 거고. 같은 범죄가 될 수가 있겠죠. 그럼요. 사람들이 다 선하지 않고요. 심지어 선하게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긍정적인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저도 만약에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잖아요. 뭐 나중에 사랑하는 사람들이. 근데 계속 그 안에 있고 싶잖아요. 우리가 원하는 건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인간이 그렇게 살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진짜랑 가짜는 반드시 구분하게 해야 돼요. 요즘 좀 문제가 되는 딥페이크 관련된 부분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이 딥페이크 기술이 성범죄에 활용이 된다. 이 부분을 좀 설명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어떤 사람의 얼굴을 성적으로 상당히 심각한 범죄에 있는 스너필름 같은 거에 입힌다고 하면은 마치 그 사람이 그런 어떤 성적 행위를 하니까 범죄를 저지르는 것처럼 그게 무한복제되는 거예요. 사이버 공간에서. 그러면 그 가족이나 친구가 물어보겠죠. 저거 너 맞아? 너잖아. 그러면 난 아니야. 그걸 일일이 다 해명을 하고 다니다가 끝내 자살을 하거나 정신적으로 문제가 돼갖고 힘들어하거나 이게 지금 흔히 말하는 딥페이크 범죄의 가장 핵심적인 난 피해입니다. 아니야 했지만 믿질 않는 거네요. 아니요, 그게 진짜 같은 그게 거. 진짜 같아요. 진짜 같아요. 예. 와, 믿어도 그럼 피해자 입장에서는 내가 아니야라고 했을 때 그래 아니구나라고 믿어주겠지만 그렇다고 괜찮아집니까? 안 괜찮아요. 그렇지는 않죠. 그 영상이 다 퍼졌는데. 그럼 이런 딥페이크 성착취물 피해자들은 얼마나 있을까요? 근데 그거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실제로 이걸 가지고 경찰서에 갔는데 이건 범죄가 안 돼 라고 해서 돌려보는 게 훨씬 많아요. 초반에는. 그 초반에.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게 문제라고 카운트를 하다 보니까 몇백 건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도대체 얼마인지는 정확히 모르겠다는 거예요. 문제는 분명한 것은 심각한 수준까지 와 있다. 자, 지금 말씀대로라면 네. 좀 많은 것 같아요. 네. 피해자가. 그 문제거든요. 이게 지금 입법조사처 발간한 보고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인식 자체가 아직 부족하고 대응 체계도 지금 부실하다라고 지금 분석하고 있는데 네. 아마도 물리적인 어떤 성범죄면 성범죄고 이게 가상세계 이런 성범죄는 성범죄 아니다 이런 인식이 아직까지 있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 있는 거죠. 동영상 갖고 장난친 건데 그렇죠. 뭐 이 정도로 생각했던 거고 실제로 법 체계도 못 따라간 거죠. 아하. 상업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처벌한다라고 하는 법조항. 그럼 그걸 입증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잡힌 범죄자가 아니 난 그냥 고의가 없고 장난으로 했어요 그렇게 라고 얘기하면- 해버리면 지금 우리의 사법체계에서는 그럼 고의성이 없으면 범죄 확 떨어지잖아요. 대부분. 그러니까 이제 그런 문제가 합치니까 청소년들이 그것을 일종의 빌미 삼아서 악용해서. 연결이 되는 거죠. 계속 하는 거죠. 이게 당연한 게 예. 그 접근이 가능한 기술이 어린 아이들 혹은 젊은 세대였던 거예요. 그리고 왜 미국에서 하느냐? 이런 영상을 어디다 올리겠어요? 우리나라 서버에 올리면 다 잡힙니다. 당연히 미국이나 해외 서버에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봤더니 이제 한국 사람들이 막 여기다 올리는 것이 보인다는 거고 굉장히 중요한 게 교수님 말씀해 주신 거라 보는데 디지털 네이티브가 볼 때는 이게 범죄가 아닐 수밖에 없는 게 어떻게 보면 무심코 던진 돌 같이 느껴지는 그런 것들. 당신네들도 어렸을 때 했었던 장난이랑 똑같잖아요. 포토샵 합성하면 모아달라요. 옛날부터 있었어요. 투둔하는 게 아니고 그래도 교육을 해야 되는 겁니다. 물론 잘못한 거고 물론 윤리적인 문제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거를 제대로 입법을 하고 계속 교육을 해야죠. 이게 차원이 다른 결과를 가져온다고 하는 거를 디지털 네이티브는 모를 수도 있어요. 거기서 문제가 이 경찰의 수사당국이 아니한 생각을 했어요. 이 아이들이 잡지도 않네? 우리들끼리 자기들끼리 저 일종의 놀이문화처럼 해버린 거예요. 불법도 아니었고 아니었고. 네. 거기다 근데 문제는 이게 무한복제 가능성이 한 번 올리면 이게 수십만 수백만이 확 퍼져나가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다 간과한 거죠. 이게 이 두 가지 세 가지가 합쳐지다 보니까 통제가 안 대한민국이 되네요. 딥페이크 범죄의 천국이 돼버린 거예요. 지금 이게. 그러니까 이게 이거 위험한 거야. 피해자들의 고통을 생각해. 이렇게 교육할 필요가 없어요. 이런 거 만들다가 소지하다가 보다가 걸리면 인생 끝나. 라는 메시지를 계속 보여줘야지만 뭐 거기에 갸웃갸웃 할 것도 없이 그냥 이건 하면 안 되는 분야로 가야 되거든요. 그리고 제가 한 보고서를 봤는데 이 성범죄자를 잡기 위해서 신분 위장 수사 적용 범위를 확대한다고 여기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신분 위장 수사라는 게 딥페이크 성범죄자를 잡기 위해서 이게 특별히 필요할까? 또 어떻게 하는 걸까라는 생각이 왜냐하면 들더라고요. 이제 이런 거죠. 그 텔레그램 범죄 방이라는 게 다층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가장 낮은 구조는 누구나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상위 구조로 넘어가려고 하면은 네가 범죄한 결과를 올려야 돼. 인증을 나도 해야 돼. 범죄하고 네. 자백하면서 들어가야지만이 그게 가입이 가능하군요. 상위방으로 올려줍니다. 보통 7단계, 8단계가 상위인데 한 5단계까지 올라가면 이건 누가 봐도 이건 바로 구속단계 정도까지 심각한 범죄예요. 근데 그거를 가해자들은 알고 있는 거죠. 올리는 사람이 노출이 될 수밖에 없어요. 네네. 성인 범죄 수사가 아니면 이렇게 걸르면은 경찰들은 떨어져 나갈 수밖에 없다. 네. 라고 해갖고 필요한 거죠. 왜냐면 그래야지 최상위까지 올라가서 그러니까 가입이 가능하니까. 가입이 가능하고 증거를 확보해서 수갑 채워야 되니까 위장수사 해야 그거밖에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건 마약수랑 똑같거든요. 근데 문제가 이런 것이 있어요. 가해자들이 범인들이 영악해져 갖고 청소년만이 아니라 성인을 섞어버립니다. 1단계는 청소년, 2단계는 성인, 3단계는 청소년 이렇게 되면 그럼 수사가 어떻게 돼? 성인 위장수사는 안 되니까 청소년만 하는 위장수사가 되면 머리를 써서. 이게 사실 이게 굉장히 지능적이죠. 지금 우리 법상으로는 아동 청소년 대상의 위장수사는 법으로 허용하지만 성인 위장수사는 법으로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단계별로 막아놓는다 이 이렇게 말이네요. 흔히 말하는 엇갈려 하는 거죠. 아주 지능적이죠. 네. 그러면 이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처벌은 현재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게 궁금하네요. 피해가 너무 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국회 입법조사처의 딥페이크 성범죄 수사하고 처벌 개선 방안 보고서에 이용해서 협박 강요인자도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을 만들었고 예전에는 소지만 하고 있으면 처벌 안 됐거든요. 그것도 넣었고 당연히 뭐 구입 저장하는 경우도 처벌되는 3년 이하 3천만 원 이하의 처벌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걸 계속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근데 조금 늦어요. 다 늦어요. 기술을 따라가기가 어렵습니다. 예전에 같은 게 이런 거죠. 소지만 했는데 뭐가 문제냐 이렇게 반문하는 분들도 있어요. 예전에는 그러면 그 소지는 어떻게 했느냐? 우연히 그냥 갔다 왔다. 근데 실제로 그건 우연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소지만 해도 처벌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이건 상업적 이용이 당연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걸 얻기 위해서
지불을 해야 되거든요. 자기가 지불한 것 자체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 법이 못 따라간 거죠. 못 따라간다. 법이 이 속도를 못 따라간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빠르게 진화하는 이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응하기 위해서 어떤 대책들이 필요할까요?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이 어느 범위에서 위험이 된다고 하는 기본적인 범죄 분석이 필요한 거예요. 분석이 실제로는 필요하다. 아시다시피 이제 미국의 연방수사국 같은 데서는 아동 청소년 관련된 범죄에는 연방 차원에서 아예 분석연구소를 센터를 크게 해갖고 사전적으로 연구를 합니다. 이게 선제적 대비를 해요. 물론 이게 문제가 될 수 있죠. 왜냐하면 범죄를 어떻게 선제적 대비하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류의 범죄가 발생할 소지가 있으면 책임 있는 기관에서 이걸 퍼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일선 학교라든가 이런 데서 요거는 우리 학생들, 부모님들 SNS 어떤 게 나타나는데 위험합니다. 이걸 미리미리 하는 거예요. 우리도 역시 선제적인 것이 필요하다. 자, 딥페이크 오늘 얘기를 좀 했는데 우리 독실님은 지금이라도 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도 주셨고요. 그렇지만 지금 계속 활발하게 이미 늦었죠. 늦었죠. 긍정적인 부분도 한번 말씀 주시면서 각자 좀 말씀을 한번 주십시오. 굳이 긍정적인 활용을 들자면요. 역사 교육을 할 때 옛날 분들의 어떤 지식을 전달할 때 뭐 이렇게 글이라든지 아니면 그림밖에 없는데 직접 나오는 거니까. 예, 딥페이크로 생동감, 만들어서 근데 이수희장을 하객진을 형성하라. 예, 뭐 이런 거. 방포하라 뭐 이런 방포하라. 식의 학생들에게 학습 효과가 클 듯한데 클듯한데. 걱정도 되는 게 사실이네요. 우리 독실님요. 굴러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 기술은 시작됐기 때문에 끝으로 갈 거예요. 맞아요. 이건 막을 수가 없는 막을 상황이 방법이 됐는데 제가 지금 말씀하신 거 들으면서 새로운 범죄가 뭐가 있을까 혼자 생각을 해봤거든요. 소지만 해도 처벌한다는 게 지금까지 쉽지 않았던 이유가 뭐냐면 이거 굉장히 범죄 혐의점을 찾기가 어려운 부분이에요. 근데 법을 세우면 끝인 거죠. 네. 제 생각에는 이런 딥페이크 음란물을 만드는 범죄자들은 기본적으로 똑똑한 사람들입니다. IT에 강하겠죠. 제가 범죄자라면 이럴 거예요. 소지만 해도 처벌시킬 거야. 그럼 지금부터 해킹을 할 거야. 사람들 폰을 한 5만 대를 해킹해서 예. 거기다가 그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을 다 심고 재생한 것처럼 만드는 건 해커들이 할 수 있어요. 예. 그러면은 나를 체포할 거면 5만 명 다 같이 체포하든가 이렇게 갈 수 있거든요. 와, 머리 쓰면. 그러니까 이런 생각까지 할 수 있다라는 거를 고민하고 이걸 막을 수 있는 제가 볼 때 현실적으로는 아예 처음부터 이제 바른 인성을 가지고 키워낸 화이트 해커들을 만들지 않으면 어른들이 상상하는 거랑 전혀 다른 방식으로 정말 그 새로운 범죄들을 만들 거거든요. 그걸 막으려면 선한 젊은이들이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해야 됩니까? 그 범죄가 뭔지를 알고 우리 아이들이 어떤 상황에 있는지를 알고 부모 세대와 아이 세대가 소통을 해야죠. 그것이 가장 먼저입니다. 그게 소통이 안 됐기 때문에 애들이 어느 상태인지 몰랐기 때문에 지금 이 상태가 되거든요. 결국 소통을 좀 해야 된다. 네. 공부 좀 해야 되겠다. 얘기도 좀 하고. 네. 네, 자 지금까지 딥페이크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총인대 인도주의라고요? 그럼요. 대표적으로 얘기하자면 그 다이너마이트 노벨이 만든 너무 위험하니까 깜짝 놀라서 모두 전쟁을 안 할 거다. 일단 이 게틀링건을 만든 분은 리처드 조던 게틀링 박사인데요. 의사였습니다.